네, 이번 영상에서는 렌더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의 렌더 레이어는 2017년 버전, 네, 그거부터 이제 원래 레거시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렌더 레이어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키면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디스플레이 레이어와 함께 애니메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그 렌더 레이어가 함께 있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윈도우가 아예 새롭게 바뀌었고요. 약간의,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네. 자, 이 렌더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어, 씬을 여러 번 저장하거나 또 같은 씬에, 뭐 이를테면은, 어, 캐릭터와 백그라운드를 따로 렌더링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레이어를 이용하면 한 씬에 여러 가지 목적의 다른 오버라이드를 해서 한 번에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와 배경을 따로 렌더링할 때 렌더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배치 렌더를 할 경우에 씬을 배경용 씬을 만들고 캐릭터용 씬을 만들고 이렇게 따로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레이어로 넣어서 각 레이어가 하나의 새로운 마야 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렌더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의 목표는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해서 배경 따로, 캐릭터 따로 렌더링을 하는 거죠. 캐릭터가 움직이고 애니메이팅이 되고 카메라가 고정된 컷의 경우에 배경은 한 장만 걸고 움직이는 캐릭터만 렌더링을 한다면 훨씬 전체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클루전도 렌더 패스에 적용시키지 않고 레이어로 따로 한다면 우리가 어클루전이 필요한 씬과 필요하지 않는 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렌더링 시간을 또 조절할 수 있겠죠. 내가 어클루전은 따로 렌더링 할 건데 렌더 패스에 한 번에 담아서 뷰티와 함께 다 렌더링 될 경우에 굉장히 그 컷에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클루전을 위한 또 렌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뭐 별도로 렌더링 한다든지 음, 뷰티 패스에 포함되지 않고 또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일단은 배경과 캐릭터를 구분해서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캐릭터를 이제 구분을 할 경우에 배경이 따로 걸리겠고요. 또 캐릭터가 또 따로 렌더링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가 있을 경우에 그 섀도우만 또 따로 걸어야겠죠. 왜냐하면 배경은 우리가 한 장만 걸 거니까요. 지금 이 예제시는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캐릭터가 이를테면 이 볼목을 걸어오는 컷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캐릭터와 함께 그림자도 시퀀스로 렌더링이 돼야겠죠.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림자도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 즉 캐릭터가 키라잇을 받아서 바닥에나 건물에 섀도우가 이렇게 드리워질 때 그 섀도우를 또 그 애니메이팅 되는 키프레임에 맞춰서 또다 캐릭터와 함께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또 섀도우를 또 따로 컨트롤하면은 합성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또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 배경 하나 또 따로 걸고 캐릭터만 섀도우 빼고 그러니까 캐스트 섀도우 빼고요. 캐스트 섀도우 빼고 그다음에 걸고 그다음에 또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우선, 배경을 렌더링을 해야겠죠. 배경. 그래서 배경을 레이어로 담고 배경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레이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어요. 아이콘이. 그리고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에 가면은 렌더 셋업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마스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오리지널 렌더 세팅, AOB, 라이트, 오리지널 모델링 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면은 여기가 지금 선택돼 있죠. 지금은 딴 거 지금 레이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렌더 레이어는 여기다 만들 거예요. 지금 노 레이어스라고 적혀 있죠. 이 빈 공간에 새로운 렌더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렌더 레이어는 다시 얘기하자면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씬을 분리해서 세팅을 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위해서 내 목표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특정 모델링만 선택해서 렌더링을 한다든지 그 렌더링 될 때 라이트의 조건을 바꾼다든지 렌더 세팅의 조건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렌더링을 할때 마야 씬을 이용해서 여러 레이어 층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렌더 레이어라고 합니다. 네, 실습을 해보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면은 네, 빈 레이어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렌더 레이어가 내가 세이브했던 템플릿이 있다면 그것을 임포트 해오는 건데 일단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커서를 갖다 대면 크리에이터 렌더 레이어 이렇게 나오죠. 일단 렌더 레이어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이어의 어떤 타이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항상 네이밍이 중요하죠. 이제 복잡하게 많은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이거는 삐지만 만드는 거니까 네, 삐지 레이어라고 삐지라고 이렇게 적을까요? 백그라운드 지금 만들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 아이콘이 있죠. 지금 현재는 우리 마스터 레이어 눈 아이콘에 지금 클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슬레이트처럼 생긴 거는 이거를 렌더링 하겠다 이 뜻이에요. 얘를 끄면은 렌더링 안 합니다. 이 레이어는 렌더링을 스킵하고 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켜놓고요. 그래서 눈이 있죠. 눈은 이 레이어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 눈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갑자기. 네. 라이트는 그냥 갑니다. 라이트는 일단은 유지가 된 상태로 지금 이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 껍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담지 않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이제 우리가 이 레이어에 추가할 것을 담아야겠죠. 다시 이제 마스터 레이어로 가서 마스터 레이어의 아이콘을 키면 눈 아이콘을 키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상태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얘는 복원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마스터 레이어, 즉 그러니까 원래 씬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고 이 레이어로 가는 순간 새로운 씬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씬. 이때부터 여기에 담고 변경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요 레이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마스터 레이어로 돌아가면 오리지널 상태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씬 안에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삐지만 렌더링 할 거니까 우리가 삐지 배경 캐릭터 외에 이제 배경 모델링을 다 일단 담아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클릭을 하면은 크리에이트 콜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렉션은 무엇을 담을지를 말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콜렉션을 하나 클릭하고 이제 또 네이밍을 해야겠죠. 일단 지오메트리를 담을 거니까 삐지지오라고 제가 이름을 쓸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팅들이 있어요. 익스프레션을 쓰면 또 쉽게 또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렌더 레이어에
큰 설명만 할게요. 여기는 이제 네이밍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너에 우리가 네이밍을 하죠. 오브젝트들을 캐릭터 CH 언더바하고 캐릭터의 가방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렇게 그 네이밍을 써서 네이밍 플러스 어떤 익스프레션을 써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이를테면은 지오메트리만 닫는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헤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리깅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특정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서 담을 수 있는 선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하시고 희망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시고 얘랑 배경이 일단 도로가 있고 이거는 빌딩 모은 거죠. 빌딩 오브젝트랑 배경 오브젝트, 도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ad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 레이어에 얘네들 추가가 되죠. 네, 자, 라이트가 있고 배경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잘 추가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렌더링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걸렸습니다. 지금 캐릭터 빼고 지금 다 걸렸죠? 자, 이거는 일단 뷰티니까요. 제가 뷰티라고 쓸게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캐릭터를 따로 걸 거예요. 그죠? 네, 캐릭터를 따로 걸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캐릭터 역시 캐릭터 뷰티라고 하고요. 렌더링이 되니까. 자, 캐릭터 뷰티에는 다시 또 이 레이어만 켜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역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콜렉션을 누르고 캐릭터의 지오메트리를 포함시켜야겠죠? 우리의 주인공은 스테판, 얘를 add를 눌러서 이 콜렉션에다가 추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캐릭터를 걸 때 다른 배경 없이 얘만 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전에 이제 렌더링 테스트 할 때 했던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영향을 받겠죠. 라이트를 쳤을 때 이 배경에 이 라이트가 이 배경에 영향을 다 주잖아요.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림자도 있겠고 어떤 라이트는 막아진 것도 있겠고 물론 만약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면 캐릭터만 따로 걸어도 되겠지만 당연히 캐릭터의 GI에 이 주변 바닥이라든지 건물들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해줘야겠죠. 같이 해주지만 배경은 비저빌리티가 꺼진 상태로 렌더링이 되겠죠. 자, 비저빌리티가 뭔지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겠는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어트리뷰트를 열어보면, 이 모델링 데이터가 있고, 이 쉐입 노드가 있습니다. 이 쉐입 노드의 어트리뷰트를 보시면, 렌더 스태츠라는 부분이 있어요. 렌더 스태츠를 클릭을 해보면,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는 역시 이제 우리가 아놀드로 걸고 있기 때문에 아놀드 탭을 열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비저빌리티 이 부분하고 기존에 이제 마야가 가지고 있는 렌더 스태츠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건 아놀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놀드로 지금 할게요. 아놀드 탭을 열면은 비저빌리티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비저빌리티 탭, 즉 마야의 렌더 스태츠와 같은 거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 지오메트리의 렌더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는
렌더링 할 때 이 선택된 오브젝트가 픽셀 렌더링을 하느냐. 예, 예, 이걸 끄면 렌더링은 되지 않으나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계산은 다 합니다. 계산 다 하고 반영은 다 되되 마지막 픽셀에서 제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하는데 이미지에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는 이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캐스트, 즉 그림자를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끄면 선택된 오브젝트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 마야에는 보면은 receive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받을 것이냐. 얘를 만약에 receive를 끄면 그림자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바닥 같은 거에다가 만약 리시브 섀도우를 끄면 바닥에 어떠한 그림자도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캐스트는 내가 그림자를 만드는 거고 리시브는 내가 그림자를 받는 거예요. 아놀드를 보면은 리시브는 없더라고요. 근데 셀프 섀도우가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다른 게 셀프 섀도우는 스스로 그림자를 만드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그림자를 스스로 봤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 아놀드 헬프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받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마야의 렌더 스티치의 리시브 섀도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얘는 그림자를 받지 않고 자기가 만든 그림자도 받지 않고 남이 만든 그림자도 받지 않는 거예요. 디퓨즈 리플렉션, 스페큘러 리플렉션 이런 거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가 디퓨즈 리플렉션을 끄면은 디퓨즈는 나오지 않고 스페큘러 리플렉션도 스페큘러 나오지 않고 트랜스미션에서도 역시 디퓨즈 부분이 나오지 않고 스페큘러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고요. 예, 요거를 끄면 그 렌더링에서 픽셀 계산에서 제외만 되는 거지 그 외에 GI라든지 섀도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어를 해줄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배경이 어쨌건 이 캐릭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경도 포함을 시키되 렌더 스태치에서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끈 상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이 안에 이 레이어, 즉 캐릭터의 뷰티를 걸 때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상태에서 하나 컬렉션을 더 만들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컬렉션 우클릭해서 이거는 BG의 비저빌리티를 끈다. 네, 이렇게 네이밍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배경 빌딩하고 도로, 배경 오브젝트가 다 포함이 되어야겠죠. 애들을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레이어에서는 캐릭터도 있고 배경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캐릭터는 그냥 걸 거고요. 이 배경은 이 콜렉션에는 캐릭터 모델링이 포함된 거고 이 콜렉션에는 배경 모델링이 포함된 거죠. 이 배경 모델링에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끌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어트리뷰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내가 원하는 어트리뷰트에 오버라이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버라이드가 뭐냐면 요 레이어에만 해당된다. 레이어에만 어떤 기능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에만 해당되도록 다른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요 레이어에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를 시킨다. 덮어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 어떤 변화를 덮어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콜렉션에다가 이 오브젝트, 이 콜렉션의 오브젝트, 즉 이 배경 모델링의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꺼줄 거예요. 그래서 요 이 오브젝트, 이 BG 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는 콜렉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냥 단순히 여기 가서 렌더 스태치나 아놀드의 비저빌리티나 기능이 같기 때문에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렌더 스태치를 만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 쪽에 우클릭을 하시면 Create Absolute Override for Visible Lay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된 레이어가 이거죠. 보이는 레이어, 눈 아이콘이 켜져 있는 레이어가 이거죠. 요 레이어에 오버라이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클릭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주황색 글씨로 바뀌면서 이 비저빌리티 BG 비저빌리티 오프라고 제가 만든 콜렉션의 하위에 또 쉐입 노드, 이 오브젝트 선택된 쉐입 노드에 있는 이 쉐입 노드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쉐입 노드가 또 생기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쉐입 노드, 이 쉐입 어트리뷰트, 쉐입 노드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위 콜렉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어떤 오버라이드를 시킬 것인가 하는 탭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황색으로 바뀐 글씨는 오버라이드가 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는 얘를 변경시킬 수가, 덮어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끄면 네, 지금 이 레이어의 배경 모델링은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가 다 꺼져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네,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도로도 꺼져 있죠. 선택해서 보면 확인되죠. 많은 오브젝트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레이어에 있는 이 콜렉션, 네, 이 레이어, 해당 레이어에 해당 콜렉션에 있는 모든 선택된 모든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에는 요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끄는 것을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는 그대로 있고, 예. 배경만 없죠? 네. 배경만 안 걸리고, 지금 캐릭터만 그대로 잘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 있는 아이와. 네,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삐지가 지금 있고요. 캐릭터만 걸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캐릭터의 그림자예요. 네, 캐릭터의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의 그림자를 만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역시 크리에이터 레이어 눌러서 이거는 캐릭터의 섀도우라고 캐스트 섀도우라고 할게요. 네, 캐스트 섀도우입니다. 캐스트 섀도우고 이제 빈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럼 역시 어떤 것을 담을지 눈 아이콘을 켜보면 역시 없죠. 그래서 콜렉션을 또 만들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포함시킬지 결정해야겠죠. 우클릭하고 Create Collection 한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바닥이 일단 필요하겠죠. 일단 제목부터 정해볼게요. 네. 로드. 여기서 네, 바닥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add 눌러서 포함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바닥 오브젝트에다가 그림자를 만들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캐릭터. 콜렉션을 하나 더 만들어 올게요. 크리에이트 콜렉션에서 이거는 캐릭터. 네. 또 로드 지오라고 할게요. 이름을 통일시켜서. 여기 캐릭터 지오라고 이미 한번 써먹은 것이 있어서 지금 숫자 1이 붙었어요. 그래서 스테판을 소환시켜서 add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는 현재 바닥 모델링이 있고 캐릭터 모델링이 있어요. 참고로 선택된 콜렉션에 오브젝트가 선택되려면은 이걸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보통상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게 되죠. 셀렉트를 누르면은 이 안에 콜렉션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지오메트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리깅 파일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이 안에 포함된 것이 다 셀렉트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거 사실은 얘는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만 만들 거기 때문에 배경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가 다른 바닥 말고 벽이나 다른 부분에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모델링도 다 선택을 해줘야겠죠. 어쨌거나 캐릭터의 섀도우가 걸쳐지는 곳은 다 포함을 시켜야겠죠. 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이미지에는 보다시피 이 바닥에만 섀도우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이제 얘가 걸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 담하고 이 건물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예제에서는 바닥만 선택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드는 씬에 이 이미지처럼 벽이나 다른 오브젝트에 이 섀도우가 들어간다면 그 오브젝트들도 이 콜렉션에 같이 포함시키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림자가 캐스트 될 오브젝트. 지금은 도로만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캐릭터가 있고 바닥이 있어요. 캐릭터는 그림자를 만들래고요. 바닥은 그림자를 받을래요. 그죠? 그런데 캐릭터가 있되 캐릭터가 렌더링 되면 안 되겠죠. 이미 캐릭터는 지금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여기 캐릭터 뷰티 레이어에서 이미 렌더링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콜렉션은 섀도우만 만들 뿐이지 캐릭터 자체가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죠. 똑같이 이 콜렉션의 캐릭터 오브젝트도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자만 만들고 얘가 해야 될 역할은 그림자만 만들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되 이 캐릭터가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렌더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닥에 그림자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역시 선택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오브젝트를 약간 이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서 배경의 건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열어서 직접 어트리뷰트에 가서 우클릭을 해서 Create Absolute Override for Visible Layer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콜렉션을 선택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콜렉션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끄는 거죠. 캐릭터 선택하고 그렇죠. 요 비저빌리티를 끄는 거여서 이것도 얘를 선택을 하고 물론 바로 우클릭을 해서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보면 드래그 어트리뷰트 from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버라이드를 시키고 싶은 어떤 어트리뷰트를 그대로 끌어와라 이런 거예요.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기죠. 가운데 버튼을 하고 드랍하면 돼요. 클릭 앤 드랍하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갑자기 똑같이 역시 쉐입 노드가 생기고 그 아래에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가 지금 생겼죠. 이렇게 탭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끄는 거죠. 자, 이렇게 끄니까 이제 주황색이 생겼죠. 네.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레이어를 켜놓고 세 번째 레이어에다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하나의 다른 레슨을 줄 수 있죠. 어떤 거? 지우는 기능. 자, 제가 지금 다시 해볼 거예요. 다시 해볼 때 그냥 이거 잘못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사실 그냥 그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해볼게요.
요 레이어를 눈을 켜고 이 레이어로 가서 해볼게요. 다시. 자, 캐릭터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끄는 거. 네,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 가운데 버튼 누르고 네, 드래그 하면 되죠. 이렇게 켜졌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로 가서 끄면 됩니다. 여기서 끄던지 뭐 여기서 꺼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끄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캐릭터는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가 꺼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컬렉션에만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죠. 얘도 아니고 여기에만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이라키를 보세요. 이 컬렉션에 쉐입 노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의 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이게 지금 화살 세모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밑에 하위 탭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것은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죠? 첫 번째 레이어에는 그냥 삐지만 넣었어요. 삐지 지오메트리만 넣어서 얘는 그냥 삐지만 달랑 렌더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네, 컬렉션에 캐릭터만 넣은 컬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배경, 바닥, 이렇게 배경 삐지 모델링 오브젝트만 넣은 컬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만 넣은 컬렉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캐릭터만 담았을 뿐이고 두 번째 배경 모델링들, 배경 오브젝트를 넣은 컬렉션은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시켰죠.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끄는 오버라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 해당 어트리뷰트를 열어서 그냥 네, 이렇게 클릭하고 봤을 때 해당 어트리뷰트를 열고 네, 그냥 선택하고 아무 오브젝트나 선택하면 돼요. 그 해당 컬렉션에 있는 모델링 중 아무 오브젝트나 선택을 하고 그 해당 어트리뷰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바로 어트리뷰트를 열고 우클릭을 해서 Create Absolute Override for Visible Layer 이거를 하던지 안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처럼 이 어트리뷰트를 이 콜렉션의 이 밑부분 이 탭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이어는 섀도우를 만들기 위한 레이어고요. 여기는 섀도우를 받을 오브젝트를 만드는 컬렉션이 있고 섀도우를 발생시킬 캐릭터 오브젝트를 넣은 컬렉션이 있죠. 근데 캐릭터는 이미 다른 레이어에서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캐릭터는 렌더링만 되지 않도록 역시 또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를 끄는 오버라이드를 시켰죠. 이 레이어에서는. 그래서 총 3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표를 켜주면은 그 해당 레이어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렌더링을 할 거면 요 슬레이트 박스를 다 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렌더링 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끄면 돼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는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또는 이 레이어에서 얘를 또 끄면은 요거는 해당 또 제외됩니다. 렌더링에서. 요 레이어는 걸되 나는 얘를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역시 꺼져요. 이렇게. 이거는 디세이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콜렉션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 콜렉션만 이제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레이어를 보이게끔 눈 아이콘을 켜고 내가 이 콜렉션만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삐지 콜렉션을 지금 비저빌리티를 껐는데 그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누르면은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이솔레이트 돼서 보는 거예요. 특정 콜렉션만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레이어를 다 만들었고요. 이 레이어는 지금 현재 각 레이어는 공통된 렌더 세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각 레이어의 렌더 세팅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오버라이드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캐스트 섀도우의 레이어에서 나는 섀도우만 걸 거기 때문에 스페큘러 세팅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렌더 사이즈를 또 바꿀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캐릭터의 레이어를 킨 다음에 눈 표시를 켜고 캐릭터의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이 캐릭터의 레이어는 특별히 렌더 세팅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AI를 좀 낮추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이어의 상태에서 렌더 세팅을 놓고, 역시 이 레이어가 켜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변화줘도 다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 레이어에만 다 오버라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나 렐러티브 오버라이드가 켜진다면은 다 가능해요. 이렇게 키면 주황색으로 바뀌죠. 그 순간 나는 얘를 2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요 레이어만 렌더 세팅이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돼요. 보이시죠? 요 레이어를 가볼게요. 삐지 레이어는 그냥 기존의 마스터 레이어에 따라가고, 요 레이어를 보면은 두 번째 캐릭터 뷰티 레이어만 지금 AA가 2로 돼 있어요. 나는 삐지 레이어에는 나는 마스터 말고 또 좀 더 높은 세팅만 얘만 좀 하고 싶다.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지 않는 세팅, 모든 값들,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오버라이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모든 값은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 레이어, 즉 원래 오리지널 이신 상태의 세팅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지된 채 오버라이드는 특정 레이어에서만 내가 변화를 시킨 것을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삐지도 나는 삐지가 좀 모델링이 복잡하고 섀도우도 많으니 얘는 세팅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럼 역시 삐지 뷰티 활성화시키고 눈 아이콘 켜서 우클릭한 다음에 나는 이거를 한 5로 놓겠다 하면은 얘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섀도우만 오리지널 그 마스터 레이어의 세팅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쉐이더도 다 사실은 오버라이드 시킬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쉐이더를 오버라이드 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희가 배치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은 역시 이제 EXR로 하고요. 하프로 할게요. 16비트. 굳이 32비트 할 필요가 없죠. 멀지 AOB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한 번에 다, 만약에 이제 AOB가 있으면, 지금 저는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다른 패스를 다 넣었으면 해줘야겠죠? 그리고 네이밍을 해볼게요. 일단 싱글 프레임이니까 사이즈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자, 렌더링을 항상 렌더링 할 때 어디에 이미지가 저장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이 패스를 이름하고 미리 패스 경로를 보고 잘 맞춰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제 셋을 이 순간에 셋 프로젝트를 다시 하면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쪽으로 셋을 바꿀게요. 그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를 없기 때문에 지금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고요. 경로가 이제 좀 더 제가 찾기 쉬운 경로로 바꿨습니다. 자, 렌더링을 시작했고요. 자, 씬 저장부터 하고요. 일단 항상 씬을 저장을 하고, 자, 렌더링을 렌더러블 카메라 선택하고, 사이즈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렌더링 탭으로 가서 렌더에서 배치 렌더. 클릭하면은 자, 여기 해당 폴더, 이미지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에 마스터 레이어부터 지금 렌더링 걸고 있어요. 마스터 레이어를 렌더링 걸고 싶지 않으면 얘를 안 하면 됩니다. 끄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바로 이미 큐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야에서 조작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죠.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 진행된 것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마스터 레이어에 테스트 렌더라고 쓴 것이 지금 렌더링 걸리고 있고 아직 렌더 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갔죠. 바뀌었죠. BG 뷰티 레이어를 걸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걸는 거예요. 지금 BG 뷰티 레이어부터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4% 지금 걸고 있고요. EXR로 걸었다 보니 좀 오래 걸렸네요. JPG로 걸 걸 그랬네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AOB를 안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EXR로 걸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JPG로 걸시도록 하세요. 네, 후회를 하고 다시 JPG로 걸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서 배치 렌더 캔슬할 때는 그냥 이 렌더로 가서 배치 렌더 캔슬 배치 렌더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미 마야를 껐으면 그냥 이 작업 관리자에서 꺼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미 마야를 껐다. 네. 배치 렌더는 마야에서 거는 것이 아니라 마야 밖에서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럴 때는 여기서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에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냥 꺼주시면 돼요. 일단은 전 껐고요. 네, JPG로 갈게요. JPG로 다시 가볍게. 네, 이제 렌더링 뜨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에 배치가 있죠. 마야를 끄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만 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꺼주시면 돼요. 네, 훨씬 빠르네요, 역시. 네, 사실 패스를 한 번에 포함시키는 장점 외에 이제 EXR은 레졸루션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색을 보정한다든지 어떤 수정을 할 때 이미지를 망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 데이터를 망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드라마틱한 수정을 하지 않을 거면 사실 굳이 네,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약간의 수정 정도는 JPG로도 얼마든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 작업 사정에 따라서 포맷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 근데 그 큰 수정이 있을 건 아니다. 이를테면 뭐 나중에 렌더 레이어의 기능을 활용해서 패스에 어클루전을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어클루전을 가볍게 렌더링 시키고 싶다. 사실 어클루전 패스는 그냥 합성해서 멀티플라이 시키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해상도가 아주 높을 필요는 없잖아요. 노이즈만 없다면 그럴 때는 이제 뭐 얘만 얘 따로 만들어서 렌더 레이어에서 어클루전만 따로 만들어서 JPG로 가볍게 걸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훨씬 렌더 속도가 빠르잖아요. EXR은 아까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렌더 레이어의 마스터 레이어부터 BG, 캐릭터 뷰티 이렇게 순차적으로 걸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지금 BG 뷰티 걸고 있고 거의 다 중반 정도 걸렸고요. 네, 자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그 이미지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마스터 레이어부터 쭉쭉쭉 다 렌더링이 된 것이 나옵니다. 네, 마스터 레이어를 보면은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네, BG를 볼게요. 네, BG가 나왔고 캐릭터가 있고요. 네, JPG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알파는 없는 상태라서 합성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일단은 렌더 레이어의 기능만 보기 위해서 JPG를 걸었습니다. 근데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PNG라든지 다른 게 있어야겠죠. 네, 섀도우. 알파를 보면 다를 거예요. 지금 알파를 보면 아마 여기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캐스트 섀도우를 보면은 바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섀도우죠. 바닥에 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네, 확인했고 바닥에 쉐이더를 오버라이드를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섀도우만 나와야 되는데 바닥 이미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로드 지오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질 않았죠. 자, 섀도우만 우리가 매트로 빼야 될 때 사용하는 쉐이더가 네, 섀도우 매트 쉐이더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쉐이더는 아놀드의 쉐이더에서 섀도우 매트 쉐이더는 이 쉐이더를 어사인 시킨 오브젝트는 알파에서 빠지죠. 알파에서 빠지고 섀도우, 그 오브젝트가 받은 섀도우의 알파만 만들어내는 쉐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사 합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쉐이더죠. 이렇게 바닥에 이제 이 캐릭터의 섀도우만 패스를 뺄 경우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 쉐이더를 연결을 하면은 이 바닥에 그림자 외에 다른 알파들은 다 빠진 채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네, 요 오브젝트를 자, 지금 우리가 이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 쪽을 만들어야 될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요. 이 바닥 컬렉션을 선택한 이후에 네, 해당 컬렉션 그 도로 섀도우를 받을 도로의 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는 콜렉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고요. 거기서 크리에이트 쉐이더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오버라이드를 하면은 요 콜렉션에는 특정 쉐이더가 어사인된 채로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쉐이더 오버라이드를 하면은 쉐이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게 생기죠. 그래서 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쉐이더는 아놀드의 매트, 섀도우 매트 쉐이더죠. 섀도우 매트 쉐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콜렉션은 이 쉐이더가 어사인된 채로 네,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는 거는 업데이트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업데이트 된 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리프레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캐릭터는 비저빌리티를 껐었고, 네. 도로는 섀도우 매트 쉐이더가 어사인된 채로 되어 있죠. 섀도우 매트 쉐이더 다시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알파 마스크는 이제 섀도우의 알파가 나온다는 뜻이죠. 네. 세팅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섀도우만 나옵니다.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렌더링 했던 마스터 레이어 렌더링 결과를 보시면 여기 아니네요. 마스터 레이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섀도우가 캐릭터의 섀도우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캐릭터의 섀도우는 잘 나왔어요. 알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불필요한 섀도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이미지에서 네, 이미지에서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모델링의 그 보시면 이렇게 얘 모델링을 잘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섀도우예요. 그림자예요. 네. 건물을 우리가 넣지 않았죠. 아예 단순하게 캐릭터의 캐스트 섀도우만 빼기 위해서 바닥하고 캐릭터만 포함시킨 채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지금 그게 보이는 거죠. 네, 어차피 합성을 할 때 건물을 위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합성 상황에서는. 하지만 혹시 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패스를 뽑았는데 네, 네, 원치 않는 다른 있던 섀도우들이 이렇게 방해가 될 때.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또 오버라이드를 해보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이런 어떤 문제된 경우를 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배경 모델링, 건물 모델링을 포함시켜서 그 건물 모델링도 비저빌리티를 끄고 렌더링 하면 이게 가려지겠죠.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도로하고 네, 캐릭터만 넣었기 때문에 이 캐스트 섀도우 레이어에는 여기에 캐릭터의 비저빌리티를 껐었죠. 여기에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포함시키면 없어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쪽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림자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그림자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단순히 그냥 심플리 도로의 캐스트 섀도우 기능을 끄면 해결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도로에 지금은 섀도우 매트 쉐이더가 오버라이드가 돼 있고 이 도로 콜렉션을 선택을 해서 또 어트리뷰트를 꺼주는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래서 도로를 선택을 해주고 도로 콜렉션을 선택을 한 이후에 우클릭을 하는 거죠. 캐스트 섀도우를. 아까 우리가 리시브 섀도우랑 캐스트 섀도우의 차이를 한번 언급을 했었죠. 리시브 섀도우는 섀도우를 받는 거, 캐스트 섀도우는 섀도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도로는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캐스트 섀도우를 끄는 오버라이드를 할 겁니다. 이걸 눌러서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를 해서 끄면은 도로는 섀도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또 렌더링을 이렇게 다시 오버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합성까지 해보기 위해서 이게 잘 됐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배치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그냥 무료 학생 버전이에요. 그래서 배치 렌더를 하면 이렇게 아놀드의 워터마크가 찍히는 단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용 라이센스를 따로 받은 거예요. 교육용 라이센스는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작을 하실 때 학교에서 렌더링하면 문제가 없을 테고 집에서 그냥 오토데스크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거기서 같이 플러그인으로 따라오는 아놀드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배치 렌더를 하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생기니 배치 렌더를 하지 말고 시퀀스 렌더를 하세요. 이 렌더 탭에 여기 렌더 시퀀스가 있죠? 이걸로 렌더링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렌더링이 종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렌더링이 다 됐고요. 간단하게 합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렌더가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죄송해요. 아놀드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서 배경에 그림자 다 이렇게 나왔고요. 합성을 했어요. 배경에 그림자를. 그 다음에 캐릭터를 붙여볼게요. 네, 잘 붙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배치 렌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는 교육용 라이센스로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캐릭터가 따로 잘 걸렸고요. 네, 됐고요. 네. 이걸 로또로 좀 빼내도 되는데 일단은 네, 여기까지 렌더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